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번에 8강 진출하면 다시 한번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약속대로 나와주셨습니다. 제가 PD님한테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어떤 연락을 받았느냐. 혹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대한민국이 온두라스에게 패해서 8강 진출에 실패하는 경우, 조별리그 통과를 하지 못하는 경우 방송은 자동 취소가 됩니다. 라고 이제 PD님한테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출하면 하는 걸로 알고 있겠고 진출 못하면 이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어제 저녁에 이제 축구 보면서 이거 이겨야지 내일 촬영을 하는데 못하면은 다 취소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껏 걱정을 하고 봤는데 다행히도 이겨서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뭐 어느 정도는 예상한 결과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이 가장 기본적인 컨셉에 깔려 있는데 뭐냐면 일단 우리 대표팀이 가장 못했던 경기는 첫 경기 뉴질랜드전이었거든요. 그때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첫 경기만 잘 이기면은 나머지 경기는 무난하게 해서 8강 진출할 것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첫 경기가 일단 몇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 뉴질랜드가 전력적으로 봤을 때 감독이 원하는 선수들을 가장 잘 모아서 데리고 온 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뭐 네임밸류만 딱 들었을 때는 루마니아, 온두라스, 뉴질랜드 그러면은 왠지 뉴질랜드가 제일 약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올림픽은 이게 월드컵이라든가 그런 대회와는 좀 달라서 그 팀이 얼마나 충실히 좋은 선수들을 잘 모아서 데리고 나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견지에서 보면 루마니아가 오히려 가장 못 데리고 왔어요. 좋은 선수들을. 그래서 루마니아가 오히려 우리 조에서는 최약체처럼 보였고 뉴질랜드가 오히려 만만치 않은 상대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뉴질랜드가 일단 전력이 좀 강한 것도 이유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김학범 감독의 올림픽 대표팀이 올림픽 이제 나가기 전에 일본으로 가기 전에 체력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 체력 훈련을 이렇게 또 많이 한 것은 김학범 감독 입장에서는 특히 올림픽 무대는 이번에 덥고 습한 또 일본에서 열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토너먼트 단계쯤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돌입해 있는 8강, 4강, 4강 그리고 결승 혹은 3, 4위전 이런 토너먼트 단계로 돌입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정말 체력 싸움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부상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가 물론 이번에 18명에서 22명으로 늘기는 했다 손 치더라도 굉장히 지금 선수들이 피곤한 일정 속에서 무더운 곳에서 또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팀들이 특히 토너먼트 단계 정도부터는 체력이 중요하고 따라서 김학범 감독도 체력 훈련에 상당히 방점을 찍고서 이제 우리를 훈련을 시켰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체력 훈련을 하게 됐을 적에 체력 훈련을 한 직후에는 오히려 선수들의 몸이 좀 무거워져요. 그렇죠. 힘드니까. 그렇죠. 이소민 아나운서도 이 체력 훈련 같은 걸 좀 많이 하시죠, 평소에? 저 PT 왔는데 PT 받고 그날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렇죠. 다음 날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체력 훈련의 효과는 직후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시간이 지난 이후에 사이클이 토너먼트 정도에 맞아 떨어졌을 때 이제 그때부터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이 얘기는 뭐냐? 뉴질랜드전 같이 가장 먼저 하는 경기는 우리 선수들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가 있다. 체력적으로. 네. 그러니까 액면가로도 뉴질랜드가 멤버가 괜찮은 팀이고 여기에 플러스 우리 선수들의 피지컬적인 컨디션이 좋은 사이클로 아직 이르기 전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원인 때문에 사실은 뉴질랜드 첫 경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선수들의 몸이 좀 무거웠고 결국은 결과도 졌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기 이제 루마니아전인데 이 경기는 우리 선수들이 첫 번째 경기보다는 약간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은 좋은 사이클이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인상이 강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4골이나 넣고 이기긴 했지만 보는 내내 좀 답답하긴 했어요. 그렇죠. 그 4골이 터지기 전까지의 과정을 보면 사실은 루마니아가 먼저 이제 자책골도 넣어줬고 그리고 이제 퇴장도 당해줬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조금 답답했었어요. 그래서 이 뉴질랜드전에 재판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래도 뉴질랜드보다는 루마니아가 더 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약간 도움을 얻은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래도 선수들의 어떤 몸놀림이나
어떤 기본기가 발휘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첫 번째 경기보다는 그래도 두 번째 경기가 약간 좀 좋다라는 느낌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는 온두라스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경기에서는 이거는 이제는 제대로 어느 정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조별리그 단계이기는 합니다만 요걸 통과하면 이제 바로 8강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8강에 이르기 전 단계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쯤에서는 우리 선수들의 체력 훈련 효과가 긍정적인 쪽으로 완전히 나타나면서 팀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은 희망을 줘야 그래야 이제 8강 가서도 우리가 또 희망을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온두라스전의 경기력은 중요했는데 요 경기도 물론 온두라스에서 퇴장자가 나왔고 또 페널티킥 허용도 좀 많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요 온두라스전에서는 비로소 이제는 우리 선수들이 궤도에 올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페널티킥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페널티를 얻어낸 과정을 보면 우리 선수들의 가벼운 몸놀림, 특히 오른쪽 측면에 그 이동준 선수, 제가 아주 상당히 애호하는 선수거든요, 예전부터. 그런데 이동준 선수의 아주 그 전광석과 같고 아주 개인기가 좋은 그런 움직임들로 인해서 결국은 페널티킥 같은 상황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퇴장도 사실은 이동준 선수가 또 유발을 시켰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동준 선수뿐만 아니라 그날 투입됐던 뭐 김진규 선수도 그렇고 황의조 선수가 또 뭐니 해도 골 감각이 돌아왔다는 대목, 그리고 박지수 선수가 루마니아 두 번째 경기부터 이제 좋은 모습이 조금씩 나와서 이제 박지수 선수도 와일드카드 수비수로서 완전히 팀에 녹아 들어간 모습이 또 온두라스전에서까지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선수들의 컨디션이 이제는 어느 정도 사이클이 된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온두라스에게 기분 좋은 대승을 거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8강을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 목표 달성에 대한 희망을 좀 크게 좀 가져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경기를 하면서 실력이 향상되고 있는데 그게 체력 덕분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는 선수들이고 전체적인 어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모든 팀들의 멤버 구성을 놓고 봤을 때는 한국이 좋은 편이에요. 한국이 저는 상위권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루마니아 얘기도 했지만 이 소속 클럽들이 대부분 협조를 잘 안 해주거든요. 올림픽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속 팀들이 선수를 반드시 내줘야 될 의무가 있는 대회가 아니라서 클럽들이 계속 우리 안 보내 이러면 그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팀들이 최선의 그 연령별에 해당하는 최선의 전력으로 나오기가 어려운 대회인데,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문화적으로 올림픽은 무조건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네, 뭐 모든 종목을 망라하고 올림픽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축구라 할지라도 올림픽에서 최선의 그래도 멤버를 내보내려고 하고, 물론 이제 뭐 김민재 선수라든가 손흥민 선수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이 좀 빠지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는 그래도 최선에 가까운 멤버거든요. 그러면은 뭐 대한민국이 뭐 FIFA 랭킹이 뭐 5등 안에 들고 그런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가 최선으로 내보내면 그래도 최선으로 안 나온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저는 우리가 상위권의 전력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본궤도에만 팀 컨디션이 올라오면 사실 선수들의 실력적인 차원은 저는 우리가 충분히 좀 상위권 입상을 노려볼 수 있는 실력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상위권 실력을 이미 갖췄으니 이제 컨디션만 좀 더 계속 올라오면 된다. 네, 거기에 이제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선수들 간의 이제 호흡과 조화가 그것도 역시 대회 초반에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르헨티나라든가 프랑스라든가를 상대로 평가전을 했었고 그 이전에 소집 훈련도 많이 했었지만 결정적으로 이 김학범호의 특성 중에 하나는 사실은 엄격하게 확고하게 고정적인 베스트 11이 대회 전에 좀 확정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가전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로테이션을 좀 많이 쓰면서, 그러니까 선수들을 대량으로 좀 활용을 하면서 평가전도 임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어떤 조직력이라든가 조화의 측면에서는 이게 약간 좀 삐걱거림이 저는 대회 초반에 나타날 수 있다고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뉴질랜드전, 루마니아전까지도 있었고, 특히 황의조 선수는 이제 지금 연령대 선수들에 비하면 아주 큰 형 아닙니까? 근데 황의조 선수의 어떤 움직임의 특성을 동생들이 정확히 이해하면서 같이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생각이 대회 초반에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황의조 선수가 골을 못 넣는데 조금 원인이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제 온두라스전을 보면 이제는 동생들하고 황의조 선수가 서로 간의 어떤 움직임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히 좀 향상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8강은 좀 더 그런 호흡이라든가 조직적인 부분도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팀워크가 점점 이제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8강 이제 앞두고 있는데 8강전 상대가 멕시코예요. 네. 한일전이는 피해갔는데 이게 다행인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버튼을 콕 눌러서 구독해주세요.